안녕하세요. 오늘도 인권 카페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속 막히는 사연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기똥차고 판타스틱하게 속을 빵 뚫어드릴 시원한 사이다 저격수 김기원입니다. 준비하신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열불 나는 직장 갑질에 시원한 사이다를 뿌리는 직장 갑질 소방수 변호사 윤지영입니다. 라고 여기 적혀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9 소방대원 대신에 우리 변호사님을 찾는 전화가 그렇게 많다고. 네,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단체에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렇죠. 시원한 소방수 역할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역시 저희가 직장에서 발생한 좀 속상한 사례들, 직장인분들의 이야기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저희의 시원한 사이다 저격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기업에서 무려 10년째 대리로 근무 중인 만년 대리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년 대리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준규직이거든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어중간한 소속. 이 회사에는 저와 같은 준규직이 11명이나 됩니다. 모두 저와 같은 만년 대리들이죠. 2018년에는 저희와 똑같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저희처럼 다시 시험을 봤는데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동일한 응시 자격 및 전형 절차를 거쳐 정규직과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평등 아닌가요? 하지만 제 연봉은 저보다 늦게 전환된 윤 대리보다도 못해요. 왜냐? 저는 준규직이고 그들은 정규직이니까요. 준규직과 정규직, 단 한 글자 차이지만 건널 수 없는 차별이라는 강이 존재합니다. 준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10년째 임금이 동결된 만년 대리인 저와 동기들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인권 카페에서 시원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번 사연도 역시나 좀 듣자마자 굉장히 서러움이 폭발하는 사연. 지금 얘기하면서도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준규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신조어죠. 그쵸. 사실 법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그냥 법에는 그냥 정년을 보장받는 노동자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준규직 같은 경우에도 정년을 보장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랑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아무리 해도 비정규직이야. 너는 정규직 대우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준규직이거든요. 보통 신조어하면은 조금 들었을 때 기발하다, 재밌네, 이거 좀 위트 있는데 이런 신조어들이 좀 많은데 이 준규직이라는 신조어는 듣자마자 조금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는 그럼요. 그런 신조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차별로 인한 사건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 말고도 더 있다는 거잖아요. 차별 사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단원고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중에서도 정규직 교사는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순직을 인정 못 받았어요. 진짜입니까? 예, 살아서도 차별, 죽어서도 차별. 다행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대통령도 나서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순직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것도 그런 거 있어요. 비정규직은 주차장을 쓸 수가 없다. 정규직만 주차장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제도적인 차별, 회사의 방침으로 차별, 그리고 그런 걸 더 떠나서 그냥 사람들조차도 비정규직이 마치 능력 없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피디님, 에어컨 좀 풀파워로 틀어봐. 나 지금 듣다 보니까 열이 나가지고. 그쵸, 열 받죠.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진짜 극히 그럼요. 정말 빙산의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 공통점을 보니까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보다 정말 누가 봐도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이크 당사자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하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보면은 성별 등 19가지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네. 고용 등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아니면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책임이라던가 권한에 있어서도 사실상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동일한 유사한 집단에 대해서 임금, 노동 조건 달리 대우하는 것 이건 명백한 차별이죠. 관련 법조항을 굉장히 멋지게 읊어주셨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법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럼요.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데. 예. 지금 제가 또 살펴보니까 억울한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18년에 말이죠.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 지침에 따라서 전환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에 있었던 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과는 다르게 2018년의 경우에는 그 당시 정부 지침이 직접 고용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으로 고용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게 타이밍이나 인생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일단 2018년도에 그 지침은 참 좋은 거죠. 어쨌든 정규직 대우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2015년도에도 똑같은 업무를 했던 행정직, 기술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기계약직으로 남겨뒀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한 거니까 둘이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한 집단에 대해서는 정규직 대우를, 한 집단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준규직 대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명백한 차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규정이 좀 다르니까 좀 애매하고 복잡한 느낌이 더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런 사안일수록 좀 정확한 기준에 따른 이 검토 이런 게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좀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좀 서러움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 집단이 있는지, 그다음에 채용 절차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그룹별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하에 피해자 11명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11명에 대해서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이것도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과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좀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렸을지 궁금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확인해 보시죠. 위원회 조사에서 연구소는 정규직과 피해자들은 인용 경로와 채용 절차의 차이로 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의 인건비를 차등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권고 대상 피해자들이 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과정이나 채용 과정에서 이 공개 경쟁을 통해 채용된 일반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지원 자격 및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는 점에서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해서 이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별을 시정한 적이 있기에 기획재정부의 지침 등에 따른 차등적 처우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진정인이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에 비해서 이 권고 대상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임금 및 승진 제도를 적용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권고 대상 피해자들에 대해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및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과 피해자들의 일반 정규직 통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숨. 진짜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다행히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사연 속 피진정 기관에서는요, 앞으로 권고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이 경력 점수에 따라서 일반 정규직과 같은 급여 등급을 매겨가지고 임금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고요. 승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다 다행이고. 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권고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단 뭐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비교 집단이 없거나 네. 아니면 뭐 비교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채용 자격 절차가 좀 다른 경우에는 어쨌든 어떤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렇게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정규직하고 사실상 같은 일을 했고 또 섞여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대우를 한 게 맞죠. 비록 채용 절차, 자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집단에 어쨌든 정규직이 있다라면 정규직 대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행히 이렇게 뭐 채용 절차, 자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권고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라라고 또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사례가 또 널리 알려져서 다른 그 단체에서도, 다른 조직에서도, 다른 회사에서도 조금 좋은 사례들, 좋은 선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차근차근 이 무기계약직 그리고 정규직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한번 품어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에는 동등한 처우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호사님 귀한 말씀 해 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요새 워낙 비정규직 노동자들 많잖아요. 네, 근데 비정규직이 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또 이런 차별받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이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에이 내가 뭐 저런 일 당하겠어? 이거는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날까지 인권 카페는 계속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